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심야할증 요금을 올린 택시업계가 이번엔 기본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상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철저한 검증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택시요금 인상폭은 올 하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충북의 택시 심야 할증 요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최대 40% 인상됐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하나둘 떠나 밤에 택시 잡기가 힘들어진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기사들의 처우가 좋지 않으니까 나갔던 기사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충북의 택시 기본 요금은 3,300원으로 밤 10시 이후에는 20%가,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40%가 할증됩니다. 심야 할증 시에는 시간과 거리 요금도 40%를 추가합니다. 택시업계는 심야 할증 요금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기본 요금 인상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기와 가스 등 운송 연료가 1년 새 30% 이상 올랐고 고물가 속 인건비 등 운송 원가가 치솟았다는 이유입니다. 충북의 택시업계는 기본 요금을 1,000원 이상 올리는 서울의 인상 수준인 4,800원 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서울의 요금, 기본 요금이나 기본 거리 이 정도는 올려줘야만 우리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도 되고. 하지만 충청북도는 택시업계의 주장을 고스란히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리터당 1,200원 선까지 오른 LPG 가격이 15%가량 떨어졌다며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택시요금 검증과 여론 수렴이 끝나는 올 하반기쯤 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인데 택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 또 공공요금이라는 게 한번 인상이 되면은 인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충청북도는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연구 용역과 정책 검토가 끝나는 내년쯤 요금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최근 충북의 현안으로 떠오른 오송 3국가산단 조성을 위해서는 과거 절대농지라 불렀던 농업진흥구역의 해제가 필요한데요.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중앙부처 권한의 지방 이양 추진 계획이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이딴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 자신이 더 혁명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적극 호응했습니다.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중앙 권한 중 지방에 이양할 57개 우선 추진 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충청북도는 시도지사의 농지 전용 권한 확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 예정 부지의 93%를 차지하는 오송 3산단의 경우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시도지사 직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는 없지만 농림부 입장을 바꿀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농지 전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 면적 범위에 대해서 최대한 면적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첫 현장 집무실을 운영한 김용한 지사도 현지를 둘러보며 오송 3산단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송 3산단은 최소 180만 평은 돼야 하고 조성 시기도 수요자 입장에서 2023년보다 앞당겨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205만 평을 다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공단을 만들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제 보상과 요도 조성과 이런 것들이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한번 방안을 한번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규제 개선 입장이 확인된 가운데 다음 주에는 국토부와 농림부, 충청북도 3개 기관이 오송 3산단 내 농지 해제 안건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이번엔 청주시 의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국민의힘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이 부결 처리됐습니다. 포결 직전에 민주당은 또다시 등원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소속 의원 2명이 이를 무시하고 표결에 동참한 건데요. 청주시청사 본관 철거 예산에서 시작된 민주당의 강공 전략이 점점 코너로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장 불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과 민주당 소속 김은숙, 임종수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당사자인 김병국 의장이 표결에서 빠진 가운데 반대 22표, 찬성 0표로 재신임이 결정됐습니다. 김 의장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낸 불신임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부도덕한 의장으로 낙인이 찍히게 됐다며 분개했습니다. 의장이 부도덕한 의장으로다가 낙인이 찍혔다면 바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똑같이 청주 시민들한테 그렇게 불신임과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 김은숙 부의장에 대한 사임안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부결됐습니다. 김 부의장은 당리당략이 아닌 시민을 보고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며 민주당 중진으로 의회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 표결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완희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은 다시 의회 파행의 장기화를 선택했습니다. 자신들이 낸 김병국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표결에도 불참했고 개회 직전 이를 철회해야 하는 촌극까지 연출했습니다. 원내대표 사퇴까지도 하겠다고 의견을 밝혔지만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정치가 실종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의회 등원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2차례의 내부 분열로 의회 파행을 이어갈 당위성과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고 쓸 수 있는 협상 카드도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사과해야죠. 아니 의회를 이렇게 파행적으로 이끌고 갔는데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사과하지 않으면 난 징계위원회를 해부할 거예요. 민주당이 협상 결렬, 기자회견, 그리고 의사일정 거부라는 무한 되돌이표의 수렁에 빠지면서 이를 지켜보는 여론 또한 점점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김영화 지사는 어제 청남대에서 김환섭 기재부 예산실장을 만나 충북 주요 정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송 제3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충북의 3대 규제를 언급하며 규제 철폐는 혁신이자 국제 경쟁력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도내 경제기업인 150여 명을 만난 자리에서 청남대 활성화를 위해 청남대 컨벤션을 많이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황경호 의장 등 충북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 성금 451만 원을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황 의장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기 바라는 마음에서 정성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회는 어제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수수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5년 10개월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대리로 퇴사한 사람에게 50억 원의 퇴직금을 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에서 편법 증여를 합법이라고 인정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분노한다고 성토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기에 내몰린 한 남성의 사연을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아무런 법적 책임 없는 불륜남과 달리 이 남성과 아이의 기구한 운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법적 절차를 따르다 보면 향후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건지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륜남과 각기된 아이를 낳다 숨진 여성. 출산 과정에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한 건 지인이었고 매번 병원을 함께 찾았던 건 불륜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숨지자 불륜남은 모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에 저는
보호자는 우리 모르고 아빠인 줄 알고 그 아빠시라고 아빠라서 우리가 이제 퍼미션 이렇게 받잖아요. 그 정도지요. 산모는 지난해 12월 7일 숨졌고 그 일주일 뒤에 이혼 판결이 났지만 아기가 출생한 11월 16일에는 법적인 부부관계였으므로 A씨가 법적 친부가 된 겁니다. A씨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의 아이가 아니란 사실까지 증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당하기만 한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근데 계속 비용을 쓰고 계속 내가 뭘 해야 되고. 나는 지금 이사를 해봐야 되고, 난 직장을 옮겨야 되고. 내가 뭔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달아내야 되냐고요. A씨가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해준다면 아이는 주민번호를 부여받고 자치단체에서는 양육시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후 A씨가 친자부 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면 A씨는 현재와 달라질 것이 없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A씨가 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아이의 법률 대리인 선임 비용 수백만 원도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병원 측에서 A씨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미 이혼 소송에 수천만 원을 지출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부담은 감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다 알아봤습니다. 유전자검사 또 특별 선생님이 또 저기 해야 되고 왜냐면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러면 비용이 계속 올라가요. 제가 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진짜로. 이런 가운데 인터넷상에서는 A씨에게 적용된 아동 유기 혐의와 출생신고의 근거가 되는 민법 844조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그동안 과수화상병이 확진된 농가는 3년 동안 사과나무를 다시 심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농민들이 하루빨리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2년으로 단축됐는데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섣불리 심었다가 또다시 피해를 볼까 봐 다시 심는 걸 고심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사과밭에서 지금은 감초시설 하우스로 변한 충주시 산청면의 한 농가. 지난 2019년과 2020년 애지중지 키운 사과나무가 연이어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자 대체 작물을 고심하다 감초를 선택했습니다. 올해까지 기다렸다 사과를 심어도 되지만 불안한 마음에 대체 작물로 바꾼 겁니다. 아직 그 화상병균 때문에 다 그 여유롭지 않아요. 심기가 좀 그래요, 아직은.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을 좀 일찍 심으시는 분들도 심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좀 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3년 전 과수화상병 피해를 입은 또 다른 농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올해부터 재배 금지 기간이 풀려 사과를 심을 수 있지만 당분간은 두릅과 감초를 키울 생각입니다. 일단은 고령인 분들이 꽤 많고요. 또 일단은 화상병 피해 봤을 때 그때 당시 어떤 악몽, 화상병이 다시 발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심리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수화상병 피해를 본 농가는 충주에서만 575곳에 달합니다. 올해부터 매몰지 재배 금지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면서 이 가운데 90%가 넘는 530여 농가는 사과를 다시 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과 심기를 고민하는 농가가 크게 늘면서 충주시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새롭게 과수원을 조성해서 그게 지속 가능한 사과원으로의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 견학도 하고 또 실제 현장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의 노하우들을 좀 챙기고 하는. 또한 지역 내 자체 묘목 수급과 과수 전문 교육, 밀식 과원 조성 등을 통해 피해 농가들이 사과 식재에 다시 나설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시가 올해 저탄소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해 719억 원을 투입합니다. 시는 저탄소 벼 기술 보급을 비롯한 7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내년까지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 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략작물 재배 농업인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금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충주의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30만 원의 축하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충주시의회는 오늘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은 충주에 주소를 둔 입학생에게 지역화폐로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4억 8천만 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음성군의 지난해 수출 증가율이 충북도 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음성군의 전체 수출액은 27억 8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8억 3천만 달러, 42.7% 증가했습니다. 이는 도내 1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증가율로 전기기기와 부품 등이 141%를 기록하면서 수출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대창호에 막혀 육지 속의 섬으로 불리는 옥천군 막지리에 수돗물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옥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0월 대창호 상류 지역 먹는 물 공급 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고 13억 9천만 원 상당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총 연장 3.7km의 상수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막지리 주민 40여 명은 그동안 식수 등 생활용수를 계곡물과 급수차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